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졌었던 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가 이제 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가장 유명했었던 이 헝다발 파산 위기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어찌 중국 당국의 어떤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디폴트에 대해서 부채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제 중국 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중국발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를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대비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건 부동산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이전이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놓고 보면 지방 정부들에서는 이 신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토목 및 건축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끌어다가 토지에 대한 어떤 매입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이런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토지를 가지고 중국 내의 부동산 기업들에게 부채 형태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해서 부채를 끼고 매입한 부동산 업체에서는 개발 행위를 시작을 하면서 분양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수분양자들이 그 부채를 떠안아 주면서 원활하게 이런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야지만 이 전반적인 경제와 같이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원체 가계부채가 많이 쌓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너무나 무리한 가격 상승을 중국 내에서도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에서 이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분양받아서 부채를 끌어온 부동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부채를 남에게 넘기지 못한 상태로 파산 위기까지 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부동산 그룹들의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은행 총재시라던가 아니면 뭐 기재부 차관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처해 있는 상황이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한 차입금 끌어다가 영끌이라는 걸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특히나 마지막에 무리한 차입금을 끌어다 매입하신 분들께는 꽤나 큰 충격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또 이번 주 들어서면 약간은 좀 좋은 매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상한액을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고 하는 바를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한번 보면, 단기간 내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을 지어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하는 사업은 단순히 공사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3년 내지 4년가량의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 기간 동안에 어떤 시장에 공급이 쏟아지게 만들려면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이미 다 지어진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빠르게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겠죠. 그래야 단기간 동안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유지돼 준다면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은 일부 하락하는 이런 형태의 조금 좋은 하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단기간 내에 매도 물량을 내놓으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압박을 했냐면 다주택자 위주의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니고 계신 분들을 못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된 세금에 대한 압박을 펼쳤었고요. 그중에 가장 큰 압박이 보유세에 대한 인상, 특히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런 종부세 인상, 또 이렇게 새롭게 다주택으로 매입을 해서 이 시장에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실행을 하면서 양도세를 통해서 이 물건을 다주택으로 매입해봤자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양도세 부분에 걸려서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 분들 역시도 팔 수가 없이 공급이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새롭게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중과, 거기다가 최근에는 금리 인상 사태까지 너무나 많은 이런 악재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수요도 같이 위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하락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없지만 거래량만큼은 어느 지역이라고 할 거 없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 속에서 조금 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점차 호가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약들로 인해서 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약간의 반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거래량을 밀어일으키면서 꾸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지금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참여하시려는 분들, 대출 무리하게 쓰시지 마셔라. 물론 최근에는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이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순간까지 우리가 와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현재 양도세 부담을 너무 많이 지지 않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반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비과세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서두르셔서 매도를 처리를 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에 매입하신 분들이 많이 속이 타시겠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특히나 대출 많이 끌어다 쓰신 젊은 연배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방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조차도 신고가 대비해서 하락한 거래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새롭게 매수로 뛰어들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태까지 현금을 보유하면서 매수에 대해서 계속 참아오고 미뤄왔던 분들께서는 앞으로는 가격 떨어진다 그래서 관심 끄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수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매물들의 호가 흐름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혹은 공공재개발과 같은 이런 사업들도 추가가 된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매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나에게 기회가 올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자세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또 심지어는 매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접근해야 될지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저와 함께 말씀 나눈 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